안녕하십니까. 예, 이상욱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유튜브에 업로드 했는데 별거 아닌 영상 갖고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과찬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극도 받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 빨리빨리 보충해서 도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오늘 발표했고요. 어제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증치대로 3월 동안은 학생들과 대면 수업을 대학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아마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따라갈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사태가 어떻게 빨리 종식돼야 되겠지만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목적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바가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업로드했던 내용들 중에서 약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처음 말씀드렸을 때 2016 버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최신 버전인 2019나 아니면은 오피스 365, 365라고 하는 이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 화면 녹화 기능이 좀 더 강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웹캠으로 발표자의 모습을 구석에다 띄울 수도 있고요. 조금 편집하기도 편해졌고 인터페이스도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내문은 제가 요 아래 글로 좀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빨리 다른 급한 불부터 좀 끄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을 조금 보충을 해서요. 화면을 캡처해서 그걸 영상으로 바꾸는 방법, 그걸 이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에다 녹음하는 방식들은 학생들이 좀 수동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오는 소리에 맞춰서 넘어가는 화면의 글씨들로만 인식하면은 뭐 수업 중에 바로 앞에서도 열심히 얘기하는데 저쪽 딴 나라 갔다 오는 친구들도 많은데 과연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것도 학생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볼 것 같은데 과연 얼마만큼 내용이 잘 심층적으로 전달될까 그게 좀 의문이어서 조금 걱정인 것도 있지만 실은 그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르게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 기자재나 다른 부담들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쪽 방법을 선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만 화면을 캡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화면에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보여주신다든가 하는 수업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영상 편집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그 화면을 캡처해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파워포인트로 그런 내용들을 다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 화면을 캡처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 내에 있는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전문 캡처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적으로 캡처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전문 산업기기에서 나오는 모니터를 모니터 화면을 영상으로 바꿔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캡처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만이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는 파워포인트 내부에 있는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모니터 화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그 부분을 영상으로 바꾸고 그거를 수업 자료로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글씨, 사진, 도형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죠. 예, 비디오나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2016 버전에는요, 화면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녹화 기능은 제 생각으로는 그 이후에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미디어의 항목에 리본이라고 그러죠. 요 위에 항목에 있는데요. 이 항목이 만약에 나오지 않으신다면은 빈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라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사용하지 않는 명령, 뭐 아니면 모든 명령에서 화면 녹화를 쭉 찾아 내려가셔서 화면 녹화가 여기 있죠? 네. 화면 녹화를 오른쪽으로 옮기셔서 이 리본에다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 녹화 기능은 즉 모니터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를 동영상으로 바꾸고 그것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다 끼워 넣어서 수업 자료로 쓰실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수업 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써야 돼서 전문 편집 프로그램을 하나 띄워놨었고요. 네, 여기 띄워놨었고요. 제가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서 화면 녹화 기능을 시행시키시면요. 파워포인트 화면이 잠깐 일시적으로 꺼져 보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요 위에 네모 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네모 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네, 기록, 그 다음에 정지 버튼, 그리고 영역 설정, 오디오, 그 다음에 레코드 포인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설정하셔야 되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요. 화면의 어느 부분을 녹화하겠다라고 영역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 선택을 누르시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이 화면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뿌옇던 화면이 이렇게 선명해지면서 난 여기를 영상으로 기록할 거야 하고 영역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게 영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 2, 1 카운트도 들어가고요. 그 이후부터 녹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지하는 버튼은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네모 버튼인데요. 이게 당연히 요 메뉴가 사라집니다. 시작을 하면. 그래서 요건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단축키는 윈도우 로고 쉬프트 Q입니다. 윈도우 로고 키, 그러니까 윈도우 로고 키 그리고 쉬프트 Q 세 개를 눌러주시면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물론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누르면은 3, 2, 1 안녕하세요. 오늘 프리미어의 전체적인 얼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는 왼쪽, 오른쪽, 위쪽에 두 개의 창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이 소스를 놓는 프로젝트 창, 그리고 오른쪽에 타임라인 윈도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하다가 이제 녹화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윈도우 쉬프트 Q를 누르시거나 또는 위에 마우스를 정중앙 위쪽으로 올리시면 이렇게 다시 메뉴 바가 다시 뜹니다. 그래서 정지를 누르시면은 네,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내용이 지금 영상으로 파워포인트 빈 슬라이드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걸 플레이 해보면은 안녕하세요. 오늘 프리미어의 전체적인 얼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했던 행동, 뭐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다 녹음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크게 활용을 하시려면은 뭐 꽉 채우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은 수업 촬영 중간에 어떤 전문적인 영상 프로그램 작동 방법을 보여주거나 또는 뭐 웹페이지를 들어가서 웹페이지를 보면서 설명하시거나 할 때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모니터의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를 영상으로 바꿔서 파워포인트에 삽입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 부분만 영상으로 필요하시다면 뭐 앞뒤 지우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 형식을 또 이 MP4 비디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 MP4 비디오 바꾸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러시는데요. 이거 시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기능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컴퓨터 프로세서도 많이 먹고요. 그래서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당연히 컴퓨터가 좋으면 좀 빠르고요. 어, 이거를 조금 기다리시는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항상 영상하는 사람들은 이 렌더링 과정에 아주 그냥 한이 맺혀 있습니다. 99%대에서 에러 나오면 아주 그냥 속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파워포인트로 화면 캡처하는 게 파워포인트가 조금만 익숙하시다면 제일 쉽고 또 하나 뒤에 나오는 파워포인트 말고 이런 전문 캡처 프로그램들에서 나오는 라이센스 문제를 피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닌가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영상 캡처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영상으로 바꾸고 그걸 파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들은 초기에는 에러도 많고 컴퓨터 사용도 많이 먹고 결정적으로 이게 저작권 위반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용하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컴퓨터 사용도 좋아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비교적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조금 골라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네이버 소프트웨어에서 대표적인 몇 개의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제일 유명한 반디캠, 곰캠 같은 경우에는 꽤 품질도 좋고 화질도 좋고 문제도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프로그램들은 다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유료 프로그램으로 결제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되 화면의 일부에 워터마크라고 하죠. 자신들의 로고가 떠 있거나 또는 녹화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 두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하시려면은 10,000원, 20,0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 유명한 프로그램 그래서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시는데요. 오캠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쓰시는 게 라이센스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어, 사용 범위가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따로 또 라이센스를 내셔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만약에 이런 사용량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라면은 어, 반디캠이나 곰캠을 유료 결제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개인이시고 또 뭐 어떤 관공서나 기업에 속해 있으시지 않으시다면은 오캠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프로그램들의 어떤 설계를 좀 대충만이라도 보여드리면요. 먼저 반디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그냥 대표적으로 가장 인기도가 좋은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드리는 거지 뭐 상업적인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반디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편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기능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다 돼 있으니까 여기서 화면 녹화 시작기 F12번이네요. 그리고 영역을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녹화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거기에 화면 녹화 레코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부분들이 다 레코드 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쉽죠. 뭐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캡처 프로그램들의 좋은 기능 중에 마우스 클릭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클릭이 효과로 남는 경우들이 남는 기능인데 이게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화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녹화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오캠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캠은 설치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캠은 네이버 소프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오소프트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셔야 되는데요. 이 오소프트 홈페이지에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광고들 중에서 오캠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의 설치를 유도하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스파이웨어가 있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캠을 설치하러 왔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로 가셔서도 이 중간에 있는 것들 다 속지 마시고 꼭 맨 아래에 있는 오소프트 다운로드라는 항목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캠 사용법을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캠은 만든 지 좀 오래된 프로그램이라서 인터페이스가 조금 옛날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광고도 떠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화면 캡처할 크기를 조절해서 거기를 녹화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을 먼저 봐드리면요. 소리에서 혹시 목소리를 녹음하고 싶으시다면 마이크를 꼭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메뉴에 가셔서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과에 가시면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또는 마우스 주변에 또 커서 크기를 키우는 이런 효과들도
설정 가능하고요. 때로는 웹캠을 이용해서 웹캠 화면을 캡처한 화면 한쪽 구석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반디캠이나 곰캠에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뒤에 있는 전문 화면을 캡처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을 드래그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크기 조절을 누르시면 전체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은 전체 화면의 움직임이 녹화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 두 프로그램의 그 라이선스 문제가 좀 골치 아프시다면요. 미리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OBS 스튜디오는 실은 화면 캡처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다양한 영상 요소들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즉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설치했을 때 에러를 좀 잡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만 OBS 스튜디오는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하실 때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화면 녹화 기능이 있어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 캡처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옵션을 설정한다든가 또는 이런 마우스 클릭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미리 접하시면서 화면 캡처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문적으로 앞으로 많이 하실 게 아니라면은 화면 캡처가 필요하시다면 일단은 파워포인트 그리고 정말 양이 많은데 파워포인트 일일이 그렇게 하기보다 좀 더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프로그램 육성 차원에서 반드캠이나 곰캠에 결제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릴 때 반디캠에 뭐 반디컷, 곰캠에 곰믹스, 이렇게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같이 나오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결제하면은 조금 싸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런 편집 프로그램을 꼭 쓰실 게 아니라면은 그런 거 빼고 결제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부에서 어떤 영상 단자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로 받아들이게 하고 받아들인 신호를 영상으로 바꾸는 외부 캡처 장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치까지 쓰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뭐 공대에서 어떤 산업기기의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특수한 장비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이 화면이라서 그 시스템에다가 캡처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으신 분들은 때로는 그런 외부로 출력되는 모니터 신호만을 가지고 영상으로 바꾸셔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캡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외장 장치가 캡처 보드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캡처 보드는요, 현재로서는 그 인터넷 방송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니터 영상을 다른 컴퓨터에서 캡처를 해서 그걸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식으로 컴퓨터 두 대를 놓고 그렇게 변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캡처 보드로 검색을 해보면은 꽤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캡처 장비들 중에서 뭐 조금 편한 거는 그 메모리 카드만 꽂으면은 메모리 카드에 바로 파일로 변환되는 방식도 있어서 이런 하드웨어로 쓰시는 게 또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있고요. 때로는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셔야 되는 게 이런 입력들이 최근에는 HDMI라는 단자만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HDMI가 아닌 다른 옛날 아날로그 신호 단자나 모니터 신호 단자, RGB 단자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지는 캡처보드를 고르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금 더 전문적인 방송용 쪽 장비도 있습니다. 방송용 쪽 장비에서도 주로 HDMI 요즘 캡처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때로는 더 싸고 안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런 뭐 요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작년부터 어떤 행사가 있으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그런 요구가 많아서 그런 데 특화되어 있는 이런 장비들도
현재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캡처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문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실 경우도 없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네, 여기까지 가시면은, 뭐,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이 방식까지 가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 모니터 화면을 네, 스마트폰으로 찍고 그 영상을 사용하시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 캡처를 이용을 해서 영상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들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은 효과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치시거나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는 방법들을 활용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캡처된 영상들이 앞뒤가 이렇게 조금씩 여유분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면들을 또 조합을 해서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영상 캡처를 하실 때 만약에 파워포인트가 아니라면은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영상 편집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거나 뭐 간이로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앞뒤 자르는 방법들은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손이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뭐랄까 생산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면은 조금 고려하셔서 아마 작업을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했을 때, 두 번째 했을 때, 세 번째 했을 때 점점 요거 잘못했네 해서 수정하고 잘못했네 해서 수정하고 지금도 계속 일종의 버그를 잡고 있습니다. 트러블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선생님들도 아마 처음 하시면은 분명히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실 거고요. 그리고 아마 기술적으로도 이거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예,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누구나 처음부터 베스트 드라이버 아니시듯이 하면서 또 몸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저도 지금 일종의 삽질을 하고 있거든요. 예.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힘드실 수는 있지만 용기 내셔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은 온라인 콘텐츠로 학생들하고 접근하고 교육을 하시는데 좀 조금씩 수월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께 용기와 박수를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아마 좀 하드웨어적인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하드웨어적으로 소리 장비를 연결하거나 어떤 장비를 활용하는 요령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